자, 그럼 부가가치 신고서 문제는 그 매 회차 나오는 건데, 자, 우리 문제 6점에서 7점 되어 있는 타입이, 자, 첫 번째가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하는 형태의 문제와, 두 번째는 우리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을 하는데 더하기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가 있는 타입과, 세 번째는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할 때에 반영하는 타입과, 네 번째 확정신고 누락분을 수정신고하는 거, 이렇게 네 가지의 타입이 있어요. 이 네 개 중에 한 개가 나와요. 하나는 그냥 단순하게 부가가치 신고서를 직접 작성하는 스타일이고, 하나는 부가가치 신고서 작성하는데 발급이나 전송을 제대로 못한 것들 있죠. 그런 것들에 대한 가산세 조금 있는 거하고, 하나는 예정신고할 때에 내가 몇 개 빠뜨린 거예요. 그래서 확정신고할 때 반영시키는 거 하고, 하나는 확정신고 때 빠뜨리면 그 다음번에 넣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합산시켜서 다시 수정신고라는 걸 해야 돼요. 이렇게 네 가지 타입이 있는데, 제일 많이 나오는 타입은 이 타입이 제일 많이 나오고 지금 현재, 그리고 나오는 그 빈도는 얘가 제일 많이 나오고, 그다음 얘는 좀 작게 나와요. 얘가 세무 1급에만 나오다가 세무 1급에 내려왔는데 뭐 몇 번 나오더니 또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책에는 없어서 제가 혹시 모르니까 하는 방법은 알려드릴 거예요. 별로 안 어려워요. 여기서 한 가지 더 타입이 있긴 한데, 세무 2급에는 한 번도 안 나온 게 있어요. 통째로 신고 안 한 거, 무신고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총 5가지 스타일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하는 거 문제부터 먼저 풀어보고, 그리고 나서 제가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를 알려드리고, 신고서 작성하는데 한두 개 잘못한 거 가산세 넣고, 그러니까 신고서 작성하는 게 기본 메인이죠. 지금 이거는 지금 우리 책에 있는 기출문제가 한 15회차 중에 한 회차를 빼고는 전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것 중에 한 개가 6, 7점 가지고, 지금까지 우리 부속소리 한 거는 점수 해봐야 3점 아니면 7점이에요. 근데 쟤는 6점 아니면 7점이니까 제가 얘는 공부할 가치는 조금 있죠. 근데 신고서를 제가 계속 같이 들어봤던 이유가 얘 작성할 거예요. 글로 적어서. 자, 그럼 우리 부가가치 신고서를 먼저 작성하는 문제를 저하고 같이 볼 건데, 자, 순수하게 신고서만 할 거니까 우리 문제 가지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좀 볼 거예요. 그 전에 일단 3번 회사로 하시고, 자, 우리 3005번 회사 들어가 있으시면 먼저 부가가치세 신고서 내용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4월부터 6월로 들어가서 보면, 자, 이제 신고서를 직접 작성할 건데, 자, 일단 신고서를 한번 먼저 둘러볼게요. 자, 첫 번째 매출은 여기 빨간색이 있죠. 빨간색이 있는데, 첫 번째 나누는 게 과세다 10%, 그리고 그 다음 영세다로 나눠요. 기준을 첫 번째 10%다 0%다 이렇게 나누고 나서 우리 칸이 나눠지는 게 부가가치 신고할 때 증빙서류가 세금계산서다,
아니면 매입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다. 원래 원칙은 매출자가 발행하는 거죠. 그런데 매출자가 부가가치세를 받아놓고서 세금계산서 발행 안 해주면 매입자가 과세관청에 신고를 하고 그리고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10% 카드나 아니면 현금 영수증 거래인 거, 자 과세 기타 적혀 있는 거는 우리는 14건별 하면 여기 4번 칸에 들어오라는 거죠. 그러면 증빙이 없는 과세 거래나 간주 공급이나 간주 임대료가 여기 들어오죠. 그죠? 그리고 영세율 세금계산서 우리 12매출 영세하는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여기 들어올 거고 직수출처럼 영세에 증빙이 없는 게 우리 6번에 직수출이 6번에 들어가 있고요. 그럼 부가가치 신고서에서 기타라는 글자는 우리 과세 거래인데 증빙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10% 과세인데 증빙 없으면 4번 칸이고 영세율인데 증빙이 없으면 6번 칸인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다가 예정신고 누락한 것도 같이 합산해서 매출세액으로 신고를 하는데 아직 과세기간이 안 끝났기 때문에 그럼 이 예정신고 누락한 거는 여기에 칸이 있지만 얘를 좀 더 자세하게 하기 위해서 오른쪽에 칸이 있어요. 여기에. 그럼 매출의 예정 누락분인데 매출에서 예정 누락분에서는 또 똑같이 과세 영세로 나누고는 있지만 우리 여기에서는 세금 계산서다 아니다라고만 나눠요.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은 세금 계산서와 겸상 못한다라고 했죠. 그러면 여기 기타 칸에 세금 계산 죄송해요.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증빙 없다, 간주 공급이다, 간주 임대료다 전부 다 34번 칸에 들어갈 거고 세금 계산서 발행한 거 예정 때 누락한 것만 33번에 들어갈 거예요. 그럼 뭐 영세 세금 계산서 기타는 뭐 똑같은 거고 그럼 얘네들 합계가 여기 7번 칸에 와서 확정신고 정기분하고 같이 합산되어서 신고가 될 건데 오늘 우리 8번에서 대손세액 가감하는 거 봤죠? 얘도 말 자주 언급될 거예요. 이번에 매출세액에 대해서 대손 당했으면 마이너스, 회수했으면 플러스로 받아서 매출세액을 확보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렇게 하면 우리 가가 나오게 되는데 얘가 매출세액이죠. 지금 우리 세로로 보면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적혀 있는데 이 기간의 과세표준 및 얘가 매출세액이죠. 그죠? 이렇게 얘가 작성이 될 거예요. 자, 이건 우리 매출은 과세다 영세다를 먼저 나누는데 자, 이번에 매입을 가지고 보면 매입은 세금 계산서다 아니면 세금 계산서 아닌데 빼준다 이렇게 둘로 나눠요. 세금 계산서다 아니면 세금 계산서 아닌데 빼준다로 둘로 나눠요. 그럼 세금 계산서다라는 곳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되든 안 되든 신경 안 쓰고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첫 번째 일반 매입이다 아니면 고정자산 매입이다 하고 나눠지는 거고 세금 계산서 아닌 것 중에서 매입세액 공제되는 거는 이 14번 있는 이거는 오른쪽 아래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여기에서 그럼 세금 계산서 아닌데 공제해 주는 거는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에서 고정자산 일반 매입이 있고 그리고 우리 앞에 공부했던 의제 매입세액 공제하고 그리고 재활용 폐자원 세액도 세금 계산서 아닌데도 공제해 주는 것들이죠. 얘네들이 다 같이 합산이 되어서 이 합계가 여기 14번에 들어오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예정 때 매입세액 공제 못 받은 것도 확정 때 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예정신고 누락분이 오른쪽 12번 칸에 그대로 들어와 있고 여기에서도 세금 계산서다 아니다고 나와 있는데 세금 계산서 아닌 39번의 내용은 아래쪽에 이렇게 쭉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입력하면 39번에 반영이 될 거예요. 자, 뭐 외자 발행 세금 계산서도 있으면 집어넣을 건데 그럼 여기까지 한 내용이 전부 다 자, 여기까지가 15번의 합계로 들어오게 될 거예요. 15번의 합계로 전부 다 들어오게 되는데 그럼 이 중에서 공제를 받으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세금 계산서 받은 것 중에 불공제 사유라든지 과세 면세 같이 쓴 거라든지 그게 16번 클릭하면 오른쪽에 여기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있죠. 세금 계산서 받은 것 중에 공제 안 되는 거예요. 세금 계산서 말고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 받았는데 공제 안 되는 건 여기에 들어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세금 계산서 받은 것 중에만 여기 있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들어온 거 우리 이거였잖아요. 여기.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 내역은 세금계산서 받은 거라고 대놓고 적혀 있죠. 세금계산서 받은 거 아닌 거는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얘네들이 앞에 우리 하면은 여기 들어오는 거였잖아요. 여기 칸에 그죠? 그리고 안분 정산 재계산했던 게 여기 들어오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빼주면 이제 나가 15번에서 16번 공제 안 되는 것들 뺄 거예요. 그러면 나가 공제되는 매입세액이에요. 공제되는 매입세. 그럼 다른 이제 납부 환급세액이 되는데 여기에서 18번에 그 밖에 경감공제세액이 있는데 커서가 안 들어가져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19번을 많이 누르는데 지금 여기 그 밖에 경감공제세액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지금 얘인데 이 중에 전자신고세액 공제예요. 자, 기억하셔야 돼요. 부가가치세법상의 전자신고세액 공제는 10,000원이에요. 10,000원. 소득세는 20,000원인데 부가가치세법은 10,000원이에요. 그래서 10,000원이 전자신고세액 공제다. 그래서 문제에서 홈택스에 직접 전자신고하였다라고 적혀 있으면 여기 10,000원 써라 그 소리예요. 이건 자동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직접 쓰셔야 돼요. 자, 나머지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련된 세액공제라든지 이거는 지금 우린 대상이 아니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되고 19번도 신용카드 매출원표 발행세액공제는 직전연도 매출액 10억 이하인 개인 사업자가 연간 1,000만 원 한도로 해주는 건데 우리는 법인 사업자예요. 그래서 19번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럼 그다음 여기에서 우리가 필요한 게 이거 자주 물어볼 건데 제가 나중에 입력하면서 말할 거예요. 21번이라고 외우라고 그냥. 예정신고 때는 환급을 안 해주고 납부만 하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이랑 칸이 아예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신고 때 미환급세액이 있다 그러면 여기에 쓰기만 하면 되니까 그냥 21번에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이 있다고 여러분들 생각하고 인지하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산세가 있다면 이제 나중에 지금 작성하는 거 한 후에 가산세 있는 거 다 더하고 나면 차가감 납부세액이 나오게 될 거예요. 자, 이게 우리 부가가치 신고서에 작성하는 기본 틀이니까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직접 써보시면 그냥 이렇게 쓰면 되는구나 라고 느낌이 오실 거예요. 자, 그래서 저와 같이 기출문제를 이렇게 풀어볼게요. 자, 513페이지 가봅시다. 회사는 274번. 회사 코드 274번 가시고 회사 코드는 여기 눌러서 274 치면 주식회사 대응 나오죠. 그리고 교재 513페이지 2번 문제를 볼게요. 자, 다음은 2020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에 관한 자료이다. 아래 주어진 자료만을 반영하여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부가가치세 신고서 이외에 과세표준 명세 등 기타 부속 서류의 작성은 생략하고 홈택스에서 직접 전자신고하여 세액공제를 받기로 한다. 자, 이번에 홈택스에 직접 전자신고했다 해서 세액공제 받는다라고 하죠. 이 말은 자, 2기 확정신고 기간으로 가서 10월부터 12월 가서 자, 19번 클릭해서 18번에 54 있죠. 여기에 10,000원 이거 쓰란 이야기예요. 홈택스에 직접 전자신고했다라는 그 글자는 여기에 10,000원을 여러분들 쓰란 이야기예요. 하셨죠? 자, 되셨으면 이제 1번부터 볼게요. 자, 전자세금계산서 제품 매출은 2억 원이다. 부가세 별도. 그럼 과세의 세금계산서죠? 과세 세금계산서는 1번 칸에 2억이라고 쓰면 되겠네요. 과세의 세금계산서에
2요. 다음 수출신고 필증 및 선화증권에서 확인된 수출액을 원화로 환산하면 2천만 원이다. 자, 이 사항은 지금 직수출이죠. 직수출은 영세의 증빙 없는 기타니까 우리는 6번 칸이 되겠죠. 영세의 기타 6번 칸에 2천만 원. 다음 대손이 확정된 외상매출금 220만 원에 대하여 대손세액 공제를 적용한다. 자, 대손세액 공제 적용한다는 것 이 중에 110분의 10을 못 받았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110분의 10이면 20만 원만큼 매출세액 못 받았으니까 우리는 8번 대손세액 가감에서 마이너스 20만 원이라고 쓰고 110분의 10 세액을 바로 계산기로 구할 거면 나누기 11 하면 돼요. 나누기 11. 자, 다음 카드 매출로 5,500만 원, 현금 영수증 매출로 110만 원이 발생하였다. 돈 금액은 모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다. 그럼 부가세 별도로 하면 5천하고 100만 원인데 신용카드와 현금 영수증 과세 매출은 우리는 과세에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3번 칸 있죠. 3번 칸에 5,100만 원이라고 쓰면 되겠네요. 자, 다음 5번에 구매 확인서에 의한 원재료 매입은 4천만 원으로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를 수취함. 자, 이번에는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수취한 거니까 매입이죠. 영세율에 4,000원. 그럼 일단 세금 계산서죠. 그럼 세금 계산서는 무조건 10번이냐 11번이냐. 그 중에 원재료니까 고정자산 아니죠. 그럼 10번 일반의 금액 4천만 원의 영원 영세율이니까. 하셨나요? 다음 6번에 배기량 2000cc이며 4인승 비용음용 소형 승용차를 구입하고 세금 계산서를 수취함. 세금 계산서 수취했고 우리 승용차를 산 거죠. 그러면 얘는 고정자산이니까 일단 불공제부터 보는 게 아니고 세금 계산서 받았으면 일반 매입이냐 고정자산 매입이냐 이걸 먼저 구분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고정자산 매입이니까 11번에 우리는 1,600만 원에 포함이니까 1,500만 원에 150만 원. 자, 그럼 지금 얘는 2000cc죠. 자, 2000cc면 우리는 여기 10번이나 11번에 들어간 것 중에 불공제 사유가 있으면 16번 클릭해서 50번에 1,500만 원에 150만 원이다 라고 해서 얘를 줄여줘야 되겠죠. 다음 전자세금 계산서로 받은 전기요금 80만 원은 2기 예정신고 누락분이다. 그러면 예정신고 누락분 지금 매입이죠. 세금 계산서로 받은 얘는 80만 원에 8만 원. 다음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은 150만 원이다.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은 21번 칸에 150만 원이다 라고 써주면 돼요.
그럼 여기에서 보시면 누락한 게 우리가 돌려받을 게 누락한 양이 더 많죠. 내야 될 것보다. 누락한 양 보면 매출세액은 없고 매입만 있잖아. 뭐 이럴 때는 가산세 같은 거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스스로 돌려받을 돈을 늦게 받잖아. 내가 징벌효과 내가 스스로 3개월 늦게 받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아무런 징벌효과가 없을 거예요. 자, 이렇게 작성하고 저장하시면 이번 거 끝이에요. 자, 또 하나 풀어볼게요. 567페이지. (567페이지) 회사는 279번. 자, 2번 문제 볼게요.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2020년 2기 확정신고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단 주어진 자료 외에는 고려하지 말 것. 자, 첫 번째, 매출차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상의 금액은 공급가액 1억 원이다. 별도. 자, 그럼 세금계산서 매출차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니까 매출에 그리고 부가세 별도 가세거래의 세금계산서죠. 그럼 1번 칸에 1억 원을 써야겠네요. 자, 부가세신고서 2기 확정인 10월부터 12월 가서 1번 칸에 1억 원이다 라고 쓰고, 다음 이번에 위 1번 외에 카드 매출 440만원, 현금 매출 110만원, 현금 영수증 매출 110만원, 현금 매출 44만원이 발생하였다. 돈 금액은 모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다. 그럼 우리 이번에는 카드나 현금 영수증은 10% 과세 거래면 우리 3번 칸에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에 가겠죠. 그럼 그냥 현금 매출은 부가가치세를 받았는데 아무런 증빙을 안 해준 거죠. 40만원은. 얘는 과세의 기타인 4번 칸에 가야겠죠. 그죠? 그럼 3번 칸에는 400만원, 100만원에서 500만원이 들어갈 거고 3번은, 그리고 4번 칸에 40만원이 들어가겠죠. 자, 다음 3번에 상가 임대 관련 확정 신고 기간 동안의 간주 임대료는 160만원이다. 자, 간주 임대료. 간주 임대료는 간주자 기타에 여기에, 간주는 과세 거래인데 증빙이 없는 거잖아. 간주 임대료. 그래서 여기에 160만원 더해주면 기존 40만원 합쳐서 200만원이 되겠죠. 40 있었는데 160 더해준 거예요. 다음 선적된 필리핀 수출액은 $10,000. 수출신고일 선적일. 우린 수출신고일은 절대 쓸 일 없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선적일 $1,000당 1,000원이니까 1,000만원. 얘는 선적 이야기하는 건 직수출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세의 기타 직수출이니까 1,000만원이다라고 6번에 쓰면 되겠죠. 다음 대손세액 공제를 적용받았던 외상매출금 154만원이 회수되었다라고 적혀있네요.
그럼 이번엔 회수된 거니까 외상 매출금 매출세액에서 110분의 10이면 14만 원이죠. 14만 원만큼 받았으니까 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플러스로 그냥 14만 원이라고 쓸 거예요. 8번에. 자, 8번에 14만 원이다. 자, 다음 매입차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상 금액 일반 매입분은 공급가액 7천만 원이다. 일반 매입의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있는 일반 매입분은 7천만 원에 별도면 10번 칸에 7천만 원에 700만 원. 다음 7번에 위 6번에는 접대비 관련 공급가액 1천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 접대비 공제 안 되는 거는 세금계산서 받았으니까 일단 10번이나 11번에 쓰고 16번에서 뺄 건데 포함되어 있다 그랬으니까 그냥 그대로 두면 되고, 하지만 공제 받으면 안 되니까 16번 클릭해서 51번에 1천만 원에 100만 원이라고 써줘야 되겠죠. 그리고 예정신고 미환급세 21번 클릭해서 예정신고 미환급세에 50만 원이 있다. 이렇게 하고 저장하면, 자, 얘는 끝. 순수하게 작성만 하는 거죠. 우리 하나만 더 해보고 그냥 짧게 하고 쉬었다가 가산세 들어갈게요. 604페이지 604페이지로 가면, 자, 이게 기본 틀이고 계속 이 작업은 모든 회차에 할 거예요. 604페이지 283. 문제 볼게요. 기존 입력된 자료는 무시하고 다음 자료를 토대로 2020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직접 작성하시오. 단 세부담 최소화를 가정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서 이외에 과세표준 명세 등 기타 부속 서류의 작성과 전자신고세액 공제는 생략한다. 제시된 자료 이외의 거래는 없는 것으로 가정하며 당사는 사업자 단위 총괄납부 사업자가 아니다. 이런 표현이 있으면 우리는 간주 공급 중에 직매장 반출, 판매 목적 타사 합장 반출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안 이상은 부가가치 신고서 문제에서 이거 이야기할 거 없어요. 그럼 판매 목적 타사 합장 반출의 특징이 매입세액 공제 유무를 불문하고 우리는 과세 표준을 원가로 해서 우리는 세금계산서를 꼭 발행해야 되는 거래죠. 그래요. 저 옛날에 이론할 때 실기 갖다 다 써먹으려고 뜯는다고 이야기를 했었었죠. 이론 문제 맞추려고 쓰는 것들이 아니었어요. 자, 어떻게든 이제 보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아래 매출 자료를 볼게요. 자, 매출 빨간색 부분에서 먼저 세금계산서 발급 과세 매출액이 5억에 5천만 원 있네요. 간주 공급 제외 그 나중에 보고, 그럼 5억에 5천만 원은 세금계산서 과세의 세금계산서 1번 칸에
5억이라고 써주고, 다음 현금 영수증 과세 매출액이 1억이네요. 그러면 현금 영수증 과세 매출액은 3번 칸이죠. 과세의 현금 영수증 1억 원을 여기에 써주고, 다음 간주 공급에 해당하는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 금액이 있는데, 자, 시가 원가에서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은 우리는 원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거죠. 이외 나머지 간주 공급은 시가로 증빙이 없는 건데,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만 원가로 세금계산서를 꼭 발행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되는 이유 중에 한 개가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인데 세금계산서 발행 안 하면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대상이에요. 그래서 발행해야 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가산세 계산도 원가로 할 거예요. 그래서 원가라는 것까지 기억하세요. 꼭 뒤에는 지금 발행 잘 했으니까 작성하는 문제인데, 발행 안 했다고 하면 얘는 가산세 문제로 바뀌는 거예요. 이 문제가. 얘는 정상적으로 발행했기 때문에 세금계산서에 700만 원만 대주면 되는데, 위에 세금계산서에 간주공급분 얘 제외를 했으니까 5억에 700만 원을 대줘야 되겠죠. 그래서 1번 칸에 5억 중에서 세금계산서 발행된 게 700만 원 더 있으니까 5억 700만 원으로 수정해주고, 다음 수출분 매출액에서 직접 수출한 거 3천, 세금계산서 발행한 거 1,000만 원. 둘 다 영세율이니까 뭐 수출해서 직접 수출은 6번 기타에 쓸 거고, 세금계산서는 영세율이니까 5번 영세율 세금계산서 쓸 거죠. 그럼 5번에는 1,000만 원, 6번에는 3,000만 원. 자, 매입 자료에서 2000cc 소형 승용차 구입한 거 영업 사용 목적이 세금계산서 수취한 게 있고, 원재료 구입한 거 또 세금계산서 수취한 거 있네요. 둘 다 세금계산서 수취한 거니까 우리는 원재료는 일반 매입이고 자동차는 고정자산 매입이죠. 일단 그 위치부터 잡아서 원재료 산 거 4억 9천만 원에 4,900만 원은 10번이고, 자동차 산 거 3천만 원에 300만 원은 우리는 11번이고. 자, 일단 세금계산서 발행 것 중에 일반 매입, 고정자산 매입을 분리를 하고, 그리고 이 중에 공제 안 되는 게 2000cc 승용차 구입한 거죠. 그럼 16번 클릭해서 50번에 우리는 3천만 원에 300만 원이다라고 써주고, 다음 영업사원 영업활동의 지원을 위해 국내 항공료를 법인카드로 결제한 금액 500만 원. 자, 얘 카드 썼어요. 얘 되나요? 그렇죠. 안 되죠. 여기 있으면 안 되는 이유가 우리 신용카드 받았을 때에 공제 안 되는 거에서 여객 운송 용역에 고속철도 항공권 있었죠. 그럼 여기도 안 되니까 여기 쓰면 안 되는 한정이죠. 그죠? 아무 데 쓸 거 없어요. 얘는 국내 항공료이기 때문에 얘는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이렇게 작성하고 저장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칸만 우리 계속 쓰면서 위치만 눈에 익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얘네들이 자연스럽게 눈에 익을 거니까, 자, 이제 우리 좀 쉬었다가 저와 같이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를 보고, 그리고 지금 똑같은데 세금계산서 발행이나 이거 좀 잘못해가지고 가산세만 한 개 더 쓰는 거예요. 그걸로 해서 계속 작성하는 거 보도록 할게요. 쉬었다 합시다.